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합시다의 양정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의 사광신화를 창출한 거스 히딩크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올해 77으로 여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제대열 줄기세포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반대쪽 다리도 제대열 줄기세포 수술을 받아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무릎 연골의 경우 70살이 넘으면 인공관절을 권유합니다. 줄기세포가 안착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딩크 감독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히딩크 감독은 2013년 11월 벨기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로 예약까지 한 상태에서 제대열 줄기세포 수술법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약 한 달 뒤 줄기세포 수술을 받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히딩크 감독이 줄기세포 수술 시 실패하면 인공관절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2012년 식약청 허가가 났고 히딩크 감독이 전격 수술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당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테니스와 골프 등을 즐기지 못할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2014년 1월 제대열 줄기세포 무릎 수술을 받은 뒤 새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팡이와 휠체어에서 벗어나 아프기 전 즐기던 테니스와 스쿼시, 골프, 축구를 마음껏 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말입니다. 그 고통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연골이 다 없어져 오른쪽 무릎이 너무 뻣뻣하고 뼈와 뼈가 맞닿아주는 통증으로 괴로웠죠. 밤에도 가시가 찌르는 듯한 아픔에 잠을 못 이루었죠. 너무나 힘들어 제발 편하게 자고 싶다고 신께 빌었습니다. 수술 전 히딩크 감독의 상태에 대해 심한 관절염으로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게다가 무릎 뒤쪽 뼈에 골극이 생겨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대열 줄기세포 수술은 분만 후 아기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배양해 아픈 무릎에 이식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근원세포인 줄기세포는 손상된 세포 조직을 치유하고 재생시키는 기능을 하죠. 60세 후반이었던 히딩크 감독도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줄기세포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히딩크 감독이 걱정했듯 일상생활에는 문제없지만 스포츠를 즐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어떤 직책도 맡고 있지 않아서 매일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 여자친구 엘리자베스, 친구들과 테니스를 주 2, 3회, 골프도 주 2, 3회 칩니다. 축구도 2회 합니다. 수술 전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9월 퀴라소 대표팀 감독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히딩크 감독은 테니스를 집중해서 친다고 했습니다. 게임을 할 때도 있지만 테니스 트레이너에게 부탁해 코스 구석구석으로 볼을 쳐달라고 해 운동량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솔직히 난 달리고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집에 러닝머신이 있지만 그보단 테니스를 격렬하게 2시간 치면 땀도 쫙 빠지고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설명합니다. 골프 핸디캡은 10에서 12인데 나날이 스코어가 좋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축구는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에서 활약했던 프로 선수 출신들과 가볍게 2시간씩 즐긴다고 합니다. 축구는 과격한 플레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격렬한 플레이는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수술한 뒤 6주간 목발 보행을 했고 2개월 뒤 걸었습니다. 수술 4개월 뒤부터 고정식 자전거, 수영으로 체력을 키웠고 8개월부터 속보를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뒤부터 가벼운 달리기도 시작했습니다. 1년 6개월 뒤부터는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히딩크 감독은 이 과정을 충실하게 잘 따랐기 때문에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수술 이후 네덜란드 대표팀과 첼시 감독을 역임하면서도 이 분야 전문팀 및 개별 트레이너들의 도움을 받아 꾸준하게 체력 트레이닝까지 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28일 2002 월드컵 개최 20주년 기념 풋볼 페스티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그는 도착 다음 날 골프를 쳤고 매일 호텔 코트에서 테니스를 쳤습니다. 장성호는 고교 시절 씨름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박릭선 골관절염을 진단한 유명 대학병원에서 은퇴를 권유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박릭선 골관절염은 치료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통증과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박릭선 골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조기 진행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나이 들어 자칫 걷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선수에겐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하지만 장성호는 제대열 줄기세포 수술을 포함해 2번에 걸친 수술 끝에 연골을 재생시켜 씨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지난해 10월 2번째 제대열 줄기세포 무릎 연골 재생 수술을 받았습니다. 2014년 1월 오른쪽 무릎에 같은 수술을 받은 뒤 8년 후 같은 병원에서 반대편인 왼쪽 무릎에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한쪽을 계속 쓰면서 반대쪽에 무리가 가 염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히딩크 감독은 인공관절 대신 제대열 줄기세포 수술을 택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아프면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해 건강한 삶을 방해합니다. 무릎 관절이 손상되면 당장 일상생활이 불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체의 무게를 고스란히 견뎌야 하는 무릎 연골입니다. 양반다리로 앉아서 생활하거나 같은 자세로 장시간 쪼그려 앉으면 무릎부터 망가집니다. 신체를 단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운동을 할 때 무릎 관절을 다치는 일도 많습니다. 스포츠나 운동을 하면서도 손상되기도 합니다. 무릎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이를 보호하는 연골이 한쪽으로 눌려서 조금씩 닳아 없어져 걸을 때마다 무릎이 쑤시고 아픕니다. 결국 2다리로 잘 걷지 못해 하체 근육이 사라지면 노년기 건강 수명을 갉아먹게 됩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삶에 있어 이제 운동은 필수입니다. 운동 등 왕성한 활동을 해야 모든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마니아 히딩크 감독은 수술로 다시 얻은 무릎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린다 그레틴이라는 영국 여성이 100세 인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됐고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100세 시대는 저주가 아닌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결국에 잘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스포츠 기자로 한 30년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면 그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100세 시대 건강법을 쓰게 됐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린다 그레튼이 100세 시대에 얘기했듯 이제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 지금부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